야담 도깨비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이 계집을 당장 내쫓아라. 감히 머슴 주제에 마님을 쳐다보다니. 청양고을 김판서댁 사랑채에서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의 주인은 바로 김판서의 본처 마님이었지요. 마님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했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머슴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 머슴 계집의 이름은 천력이었습니다. 18회 전 청양마을에 천둥과 번개가 몰아치던 밤에 태어났지요. 그날 밤은 유난히 기이했습니다. 하늘에서 거대한 천둥 소리가 7번이나 울렸고 번개가 마치 용이 춤추는 것처럼 하늘을 가로질렀거든요. 산파 할미가 아이를 받아들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갓난아기 치고는 덩치가 어찌나 큰지 마치 석 달은 된 아이 같았거든요. 더욱 신기한 것은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보통 갓난아기의 울음과는 달리 우렁차고 힘찬 소리였지요. 이 아이는 범상치 않을 것이요. 하늘의 힘을 받고 태어난 듯하군요. 산파 할미의 말이 맞았습니다. 천력은 자라면서도 또래보다 2배는 컸고 힘 또한 장정 못지않았지요. 3살 때 이미 성인 남자만큼 컸고 5살 때는 성인 남자도 들기 힘든 쌀가마를 혼자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10살이 되어서는 황소와 힘겨루기를 해서 이길 정도였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천력의 힘이 감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나거나 급한 일이 있을 때면 평소보다 몇 배나 센 힘이 나왔거든요. 한 번은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 천력이 혼자서 호랑이를 맨손으로 제압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천력의 나이는 고작 15이었지요. 천력이 아니었다면 우리 마을이 큰 피해를 당했을 것이야. 저 아이는 정말 하늘이 내린 아이구나. 마을 사람들은 모두 천력을 신기해했지만 김판서 댁에서는 달랐습니다. 특히 마님들은 천력을 달가워하지 않았지요. 천력의 존재 자체가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천력의 집안은 대대로 김판서 댁 머슴이었습니다. 천력의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모두 이 집 머슴으로 평생을 살았지요. 아무리 힘이 세고 재주가 뛰어나도 머슴은 머슴일 뿐이었습니다. 김판서 댁 마님들은 천력을 보기만 하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괴물 같은 계집을 어찌 머슴으로 두는지 모르겠어. 보기만 해도 불길해. 저런 것이 우리 집안에 재앙을 불러올 것 같아. 특히 김판서의 본처 마님은 천력을 몹시 미워했습니다. 천력이 워낙 우뚝 서 있으면 마님보다도 위풍당당해 보였거든요. 게다가 얼굴까지 수려하니 마님의 질투는 하늘을 찔렀지요. 마님은 종종 천력에게 일부러 힘든 일을 시키곤 했습니다. 천력아,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라. 오늘은 특별히 20동이나 길어오너라. 천력아, 뒷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라. 겨울 준비를 해야 하니 수레로 5짐은 가져와야 한다. 하지만 천력에게는 그런 일들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20동이의 물을 한 번에 길어올 수 있었고 나무 5짐도 혼자서 쉽게 해올 수 있었거든요. 판서님, 저 계집을 다른 곳에 보내는 것이 어떻겠어요? 아무리 봐도 우리 집에 어울리지 않아요. 하지만 김판서는 천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천력의 힘이 집안일에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마님, 천력이는 우리 집의 보물이요. 저런 아이를 어디서 또 구하겠소? 그런 천력에게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였지요. 천력의 어머니 춘섬은 김판서 댁 부엌일을 도맡아 하는 머슴이었는데 성품이 어찌나 착한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좋아했습니다.
철려가, 내가 아무리 힘이 세도 마님들께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머슴이니 분수를 지켜야 하느니라. 어머니, 그분들이 어머니를 모욕할 때도 참아야 하나요? 그렇다. 참는 것이 미덕이니라. 언젠가는 하늘이 우리의 진심을 알아줄 것이다.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으며 철력은 늘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마님들이 아무리 모질게 굴어도 참고 견뎠지요. 하지만 그런 철력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어머니 춘섬이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한겨울에 찬물에서 빨래를 하다가 몸이 급히 식어 열병에 시달리게 되었지요. 며칠째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정신을 차리십시오. 소인이 어떻게 해서든 약을 구해올 터이니. 철력은 어머니 곁을 지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으면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철력은 자신의 체온으로 어머니를 따뜻하게 해주려고 했지만 어머니의 열병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값이 문제였습니다. 의원이 말하길 좋은 약재로 달인 탕약이 아니면 춘섬의 병을 고칠 수 없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 약값이 무려 은 5냥이었습니다. 머슴이 1년을 부지런히 일해도 모을 수 없는 큰 돈이었지요. 철력은 김판석께 사정했습니다. 판서님, 소인의 어머니가 위중하오니 약값을 미리 주실 수는 없는지요? 평생 충성으로 갚겠사옵니다. 하지만 김판서는 코웃음만 쳤습니다. 머슴 주제에 감히 주인에게 돈을 달라고? 내 어미가 죽으면 다른 머슴을 구하면 그만이다. 그 말을 들은 철력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지요. 어머니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김판서의 본처 마님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불길한 계집을 왜 아직도 두고 있는 거요? 어미가 병들어 죽어가는 것도 모자라서 주인에게 돈까지 달라고 하다니 이 얼마나 뻔뻔한 일이요? 마님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저런 괴물 같은 계집을 낳은 것부터가 우리 집안의 재앙을 부르는 것이었어. 어미가 죽으면 이 계집도 함께 내쫓아야 해요. 그 순간 철력의 눈에서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모독하는 말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지요. 마님, 아무리 주인이시라 하나 소인의 어머니를 그리 모독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철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는 대단했습니다. 마님은 철력의 눈빛에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무서운 기운을 감지했지요. 감히 머슴 주제에 마님에게 대들어? 하지만 이미 철력의 참을성은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았지만 어머니만큼은 지켜야 했지요. 바로 그날 밤 철력은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입니다. 설령 그것이 머슴의 분수를 벗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달이 구름에 가려진 깊은 밤, 철력은 조용히 사랑채를 빠져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약값을 구하기 위해 청양 읍내 장터로 향하는 길이었지요. 어디선가 돈을 구할 방법이 있을 것이다. 어머니를 그냥 죽게 둘 수는 없어. 철력이 사는 청양고을은 깊은 산골이라 읍내로 가려면 험한 고갯길을 넘어야 했습니다. 그 고갯길은 산적들이 자주 출몰한다고 소문이 자자했지요. 하지만 철력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밤이 깊어질수록 산길은 더욱 음산해졌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로 지나가며 으스스한 소리를 냈지요. 늑대 울음소리도 간간히 들렸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벌써 돌아갔을 것이지만 철력은 굳건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길을 걸으며 철력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떻게 정성껏 키워주었는지, 그런 어머니가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생하고 있다니 철력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지.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하지만 지금은 어떤 일이라도 해야 한다. 고갯길 중턱쯤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수풀에서 건장한 사내들이 우르르 나타났지요. 이거사, 혼자 밤길을 가다니 참 대담하구나. 그런데 보니 계집애로구나. 하, 오늘은 재미있겠네. 사내들은 모두 7명이었습니다. 얼굴에는 흉터가 여기저기 나 있고 허리에는 칼을 차고 있었지요. 영락없는 산적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험악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이봐, 계집아. 이 산은 우리 구역이야. 지나가려면 통행료를 내야 해. 통행료라고? 얼마나 내야 하는데요? 철력이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산적들은 철력이 전혀 겁내지 않는 모습에 조금 놀랐지요. 은 2냥이면 되겠다. 그런데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철력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제법 예쁘게 생겼으니 우리와 하룻밤 재미나게 놀다 가거라. 그러면 돈은 받지 않겠다. 그래, 이런 깊은 산 중에서 누가 구해주겠느냐? 다른 사내들도 킬킬거리며 철력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철력은 전혀 겁내지 않았지요. 오히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인은 급한 일이 있어 지나가는 것이니 길을 비켜주시기 바라오. 뭐, 이 계집애가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건가? 산적들도 무서워하지 않는 계집이 있다니 신기하군. 우두머리가 화를 내며 철력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의 주먹은 바위를 부술 만큼 강력했지요. 하지만 철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주먹을 받아냈습니다. 아니, 받아낸 정도가 아니라 우두머리의 주먹을 손바닥으로 감싸쥐었지요. 으악! 손이 부러진다. 우두머리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철력의 손아귀 힘이 어찌나 센지 우두머리의 주먹뼈가 으스러질 정도였지요. 이런, 이 계집애가 형님을 건드렸다. 다른 사내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칼을 뽑아들고 철력에게 덤벼들었지요. 하지만 철력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철력은 한 손으로는 우두머리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나머지 사내들을 하나씩 집어던졌습니다. 으악! 살려달라. 사내들이 나무에 부딪히고 바위에 굴러떨어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들이 휘두른 칼들은 모두 부러져 나갔지요. 순식간에 7명 모두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시오. 그리고 철력이 우두머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소인에게 돈벌이가 될 만한 일이 있다면 알려주시오. 돈벌이? 우두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력의 무시무시한 힘을 본 후로는 감히 대들 생각도 할 수 없었지요. 소인의 어머니가 위중하여 약값이 필요하오.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오. 우두머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형님, 아니, 누님 같은 분이시라면 청양 읍내 시전에서 일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시전이라 하니? 예, 청양 읍내에는 여러 상방들이 시전을 차리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지방에서 올라온 철산이라는 자가 패거리를 이끌고 와서 시전들을 모조리 빼앗고 있습니다. 우두머리의 설명에 따르면 철산은 조선 팔도에서 손꼽히는 힘센 장사였습니다. 그가 청양에 와서 시전 상방들을 하나씩 접수하고 있다고 했지요. 그자의 덩치는 거의 산만하고 힘도 어찌나 센지 한 번에 10명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자의 부하들도 모두 무시무시한 자들이지요. 그 철산을 물리치면 시전을 차지할 수 있다는 말이요? 그렇습니다.
시전만 차지하면 하루의 은한 양은 너끈히 벌 수 있습니다. 철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하루의 은한 양이면 닷새만 있으면 어머니 약값을 마련할 수 있었지요. 그 철산이라는 자는 어디에 있소? 청양 읍내 큰 시전에 있습니다. 하지만 누님, 아무리 누님이 강하시다 해도 그 자는 걱정 말고 안내만 해주시오. 그리고 소인을 도와주면 나중에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소. 우두머리는 철력의 당당한 모습에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이런 분이라면 정말 철산을 물리칠 수도 있을 것 같았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누님께서는 정말 어떻게 그런 힘을 가지게 되신 겁니까? 하늘이 주신 힘이라고 생각하오. 그리고 이 힘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여기고 있어. 정말 대단하신 분이군요. 저희도 앞으로는 악한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철력은 산적 우두머리의 안내를 받아 청양 읍내로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를 걸어가는 철력의 모습은 마치 전설 속 여장부 같았지요. 하지만 철력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평생 머슴으로 살며 분수를 지키라던 어머니의 가르침을 어기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나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소인이 꼭 약을 구해서 돌아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철력의 마음속 다짐은 산을 울리는 바람소리보다도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조선 최고의 여장부 철력의 전설이 시작되었지요. 청양 읍내 큰 시전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모두 철산과 그의 패거리들이 하는 짓을 구경하러 온 것이었지요. 저기 보시오. 저 덩치 큰 사내가 바로 철산이요. 안내해준 산적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정말 산 같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키는 거의 팔척에 가까웠고 어깨는 문짝만큼 넓었지요. 팔뚝은 마치 나무 기둥 같았고 주먹은 절구통만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수많은 전투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으하, 청양 읍내의 시전들을 모두 접수했다. 이제부터 이곳의 모든 장사는 내 허락을 받아야 한다. 철산의 우렁찬 목소리가 시전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근처 기와가 떨릴 정도였지요. 그 옆에는 20명 남짓한 부하들이 서 있었는데 모두 무시무시한 몰골이었습니다. 철산 형님께서는 조선팔도 어디를 가도 당할 자가 없는 분이시다. 앞으로 이 청양에서 장사하려는 자는 모두 철산 형님께 세를 바쳐야 한다. 부하들의 아첨에 철산은 더욱 우쭐해졌습니다. 그는 시전 앞에 놓인 커다란 바위를 주먹으로 내리쳤는데 그 바위가 산산이 부서졌지요. 이것이 내 주먹의 위력이다. 누구든 나에게 대들면 이 바위처럼 될 것이다. 구경꾼들이 모두 두려워 떨었습니다. 바위를 주먹으로 부수다니 정말 괴물 같은 힘이었거든요. 아무도 나 철산에게 대들 생각은 하지 마라. 지금까지 나와 싸운 자 중에서 살아남은 자는 아무도 없다. 철산의 으스스한 말에 사람들은 더욱 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군중 사이로 철력이 당당하게 걸어 나온 것이지요. 잠깐 기다리시오. 철력의 차분한 목소리에 시전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철력을 쳐다봤지요. 하지만 철력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철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구냐? 감히 내 앞을 가로막는 것이? 철산이 거대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력이 여자인 것을 보고는 더욱 어이없어 했지요. 설마 이 계집애가 나에게 도전하려는 것은 아니겠지? 소인의 이름은 철력이옵니다. 그대가 억지로 빼앗은 시전을 도로 내놓으시오. 뭐? 하하. 이 계집애가 정신이 나갔나? 철산과 부하들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철산이 웃을 때마다
땅이 흔들릴 정도였지요. 하지만 철력은 태연자약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옵니다. 소인이 그대를 이기면 시전을 모두 내놓겠다고 약속하시오. 이런 미친 계집을 봤나? 좋다. 내가 상대해주마. 형님, 저런 연약한 계집을 상대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부하 중 하나가 나섰지만 철산이 손으로 막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직접 상대해서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건방진 계집은 제대로 혼내줘야 해. 철산이 주먹을 불끈 쥐며 철력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산이 움직이는 것 같았지요. 구경꾼들은 모두 철력을 걱정했습니다. 저 계집애가 저런 괴물을 어떻게 당하겠어? 아무래도 무모한 짓이야. 누가 좀 말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철력은 차분히 자세를 잡았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걸 각오였지요. 각오는 됐겠지? 그럼 죽어라. 철산이 집채만 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바람소리가 무시무시하게 울렸지요. 그 주먹이 스쳐가는 곳마다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철력은 재빨리 몸을 돌려 철산의 주먹을 피했습니다. 뭐? 피했다고? 철산이 놀라며 다시 주먹을 날렸습니다. 이번에는 연속으로 여러 번 공격했지요. 하지만 철력은 모든 공격을 가볍게 피해냈습니다. 이럴 수가, 어찌 이리 빠른 것이냐? 철산이 당황하는 사이 철력은 철산의 뒤로 돌아가 허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있는 힘을 다해 철산을 들어 올렸지요. 이럴 수가, 거대한 철산이 철력의 손에 들려 공중에 떠오른 것입니다. 구경꾼들은 눈을 의심했지요. 저런 일이 가능한가? 계집애가 저런 장사를 들어올리다니.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철력은 철산을 번쩍 들어올린 채로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았지요. 다행히 철산을 다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알겠소? 소인이 진정으로 이기고 싶었다면 그대는 벌써 크게 다쳤을 것이오. 철산은 완전히 정신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들어 올려진 것조차 믿을 수 없었지요. 어찌 이런 일이 나를 들어 올리다니. 소인은 그대와 원수지간이 아니오. 그러니 약속대로 시전을 내놓으시고 평화롭게 떠나시오. 철력의 말에 철산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괴력의 소유자와 맞서는 것은 자살행위였지요. 알겠다. 시전은 모두 당신 것이다. 현명한 판단이요. 그런데 그대의 부하들은 어떻게 할 생각이요? 철력이 철산의 부하들을 둘러보자 그들은 모두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만약 그대들이 원한다면 소인과 함께 정당한 장사를 하시오. 하지만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하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철력의 무시무시한 힘을 본 후로는 감히 거역할 생각도 할 수 없었지요. 이렇게 해서 철력은 한 번의 결투로 청양 읍내의 모든 시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구경꾼들은 환호성을 질렀지요. 만세! 이제 철산의 횡포에서 벗어났다. 저 계집이 우리의 은인이다. 철력은 즉시 시전에서 나오는 수입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하루에 정말 은한 양 이상이 나왔지요. 이제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정의로운 마음으로 악을 물리치신 것이 가상하오. 뒤를 돌아보니 선비 차림의 중년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지요. 소인의 이름은 이문백이라 하오. 오늘 당신의 의로운 행동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소이다. 과찬이옵니다. 소인은 그저 어머니를 위해 필요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해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협 정신입니다. 이렇게 해서 철력은 훗날 자신의 운명을 바꿀 이문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청양시전을 차지한 철력은 곧바로 어머니의 약을 구하러 갔습니다. 의원은 철력이 가져온 은 5냥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어허, 며칠 전만 해도 돈이 없다고 하시더니 어찌 이리 많은 돈을 구하셨소? 그것은 중요하지 않사옵니다. 어서 어머니께 드릴 약을 지어 주시옵소서. 의원은 정성스럽게 약을 다려주었습니다. 가장 좋은 인삼과 녹용, 그리고 희귀한 약재들을 넣어서 정성껏 우려낸 탕약이었지요. 철력은 그 약을 들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소인이 약을 가지고 왔사옵니다. 어머니에게 약을 조심스럽게 떠먹여 드리자 금세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만에 어머니의 눈이 또렷해졌지요. 철려가, 이 약은 어디서? 걱정 마시고 푹 쉬십시오.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철력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히 때늦지 않았구나 싶었지요. 하지만 김판서 댁으로 돌아온 철력을 기다리는 것은 마님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어디 갔었는지 모두 알고 있다. 감히 머슴 주제의 집을 무단으로 빠져나가다니. 어머니의 약을 구하러 갔었습니다. 약? 어디서 돈을 구했다는 거냐? 설마 남자들과 어울려 몸을 팔아서 돈을 번 것은 아니겠지? 마님의 모독적인 말에 철력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일을 해서 번 돈입니다. 철력이 시전 일을 한다고 말하자 마님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머슴 계집이 시전 일을? 거짓말도 그럴듯하게 해야지. 마님은 철력이 거짓말을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머슴 계집이 하룻밤 사이에 그런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었거든요. 그때 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산의 전 부하들이 찾아온 것이었지요. 철령 나으리께서 계시는가? 나으리, 저희가 시전 일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나으리께서 시키신 대로 정직하게 장사하겠습니다. 이 광경을 본 김판서 댁 식구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철력이 정말로 큰 시전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마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머슴 계집이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그때 김판서가 나왔습니다. 철려가,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죄송합니다, 판서님. 소인이 어머니를 위해 시전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판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사실 소인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하니 길이 열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끝까지 못마땅해 했습니다. 판서님, 머슴이 제 주인을 버리고 밖에서 장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철력은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머슴으로 살 이유가 없었거든요. 판서님, 그동안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이제 소인은 어머니와 함께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뭐, 떠난다고? 예, 소인이 이제 어머니를 돌볼 수 있게 되었으니 더 이상 머슴살이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철력의 당당한 모습에 김판서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철력은 이제 자립할 능력이 생겼으니까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마님은 끝까지 못마땅해 했습니다. 머슴 주제에 감히 주인을 떠난다니. 이런 배은망덕한 일이 어디 있어. 철력은 마님의 말에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마님, 소인이 지금까지 이 집에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온갖 멸시와 모욕뿐이었습니다. 이제 소인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감히 마님에게 대들어? 대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철력의 말에 마님이 화가 나서 철력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철력의 뺨을 치려고 손을 들었지요. 하지만 철력이 마님의 손목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마님은 손을 움직일 수 없었지요. 마님, 소인을 때리시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계집이. 마님이 더욱 화를 내며 힘을 썼지만 철력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놓아라. 당장 놓으라고. 철력이 마님의 손을 놓아주자 마님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철력의 힘에 놀란 것이지요. 지금까지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철력은 김판석께 깎듯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판서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철력은 김판서 댁을 떠나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청양 읍내에 작은 집을 마련하고 시전을 제대로 운영하기 시작했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철력의 시전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철력은 부하들에게 정직한 장사를 하도록 가르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했지요. 우리가 번 돈의 일부는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써야 한다. 그것이 하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 이유다. 철력의 가르침을 받은 부하들은 모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철력의 선행 소문은 점점 멀리까지 퍼져나갔지요. 어느 날 이문백이 철력을 찾아왔습니다. 철력 마님, 그동안 마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니 참으로 감탄스럽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이선비님.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마님 같은 분이라면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문백은 철력에게 다른 지방의 시전들도 살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많은 곳에서 악덕 상인들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특히 안성과 수원, 그리고 개성 등지에서는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철력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곧 마음을 정했습니다. 자신처럼 어려웠던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거든요. 좋습니다. 소인이 나서서 악덕 상인들을 물리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철력의 본격적인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철력이 청양을 떠나 다른 지방으로 향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동안 철력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지요. 철력 마님, 저희도 함께 가겠습니다. 마님 혼자 가시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철력의 부하들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까지 자원해서 따라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철력은 감동했지만 위험한 일에 무고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는 없었지요. 고마운 마음은 알겠으나 소인 혼자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철산의 전 부하들은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마님, 저희는 마님의 은혜를 받은 몸입니다. 평생 모시겠습니다. 결국 철력은 가장 믿을 만한 부하 10명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인근 안성 고을이었지요. 안성에 도착한 철력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절망에 빠진 상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대감마님들, 제발 살려주십시오. 더 이상은 낼 돈이 없습니다. 안성의 시전을 장악한 것은 만호라는 자였습니다. 그는 관리들과 결탁해서 상인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물리고 있었지요. 세금을 내지 못하면 시전 문을 닫아야 한다.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하면 온 가족이 노예가 되어야 한다. 만호의 횡포를 보고 철력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힘겨루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지요. 관리들이 뒤에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군.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해.
철력은 먼저 피해를 당하는 상인들을 만나 사정을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만호라는 자가 관리들과 짜고 원래 세금보다 10배나 많이 걷어가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지요. 철력은 정확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문백에게서 배운 지혜였지요. 무작정 힘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정의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철력은 만호의 비리를 확실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호를 찾아갔지요. 만호라는 분이 바로 당신이시오? 그렇다. 그런데 너는 누구냐? 만호는 철력을 업신여기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철력은 차분하게 말했지요. 소인은 철력이라고 하오. 당신이 상인들에게 불법으로 세금을 거두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소이다. 뭐? 불법이라고? 감히 여자 주제에 나를 문책하는 것이냐? 만호가 화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철력은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지요. 증거가 여기 있소이다. 철력이 내민 서류들을 보고 만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자신의 비리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을 어디서? 당신이 한 일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소. 이것을 관찰사께 보고하면 어떻게 될지 아시겠소? 만호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음흉한 미소를 지었지요. 하지만 내가 살아서 관찰사에게 갈 수 있을 것 같으냐? 만호가 신호를 보내자 무장한 부하들이 우르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철력은 조금도 겁내지 않았지요. 역시 폭력을 쓰시는군요. 그렇다면 할 수 없지요. 철력이 손짓하자 숨어있던 철력의 부하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만호의 부하들을 제압했지요. 으악, 이럴 수가. 만호가 도망치려 했지만 철력이 재빨리 붙잡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죄를 인정하고 상인들에게 사과하시오. 그리고 불법으로 거둔 돈을 모두 돌려주시오. 알겠다. 이렇게 해서 안성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철력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지요. 안성에서의 성공 소식이 퍼지자 전국 각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철력은 부하들과 함께 한 곳씩 차례로 방문하며 악덕 상인들과 부패한 관리들을 응징했지요. 수원에서는 김약수라는 자가 가짜 약을 팔아 백성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철력은 그의 비리를 밝혀내어 처벌했지요. 개성에서는 이철주라는 자가 곡식을 독점해서 비싸게 팔고 있었습니다. 철력은 그의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지요. 그렇게 여러 지방을 다니며 선행을 베푸는 철력의 소문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철력을 의로운 마님이라고 불렀지요. 철력 마님이 오시면 우리가 살 수 있다. 마님은 백성들의 구세주다. 철력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기득권층들의 견제도 심해졌습니다. 특히 한양의 큰 상인들과 부패한 관리들은 철력을 위험한 존재로 여겼지요. 그러던 중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조선의 수도 한양에서 전령이 온 것입니다. 철력이라는 자가 바로 당신이요? 그렇소이다. 한양 도성의 김대감께서 당신을 보자고 하시오. 김대감은 한양에서 가장 큰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조정의 높은 관리들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요. 철력은 고민했습니다. 한양에 가는 것은 너무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문백이 조언했습니다. 철력 마님, 이제 한양으로 가실 때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중심에서부터 일어나야 하니까요. 철력은 결심했습니다. 한양으로 가서 조선 최대의 상권을 정의롭게 만들겠다고 말이지요. 한양으로 가는 길에 철력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머슴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꿈만 같았거든요. 어머니,
소인이 이렇게 큰 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양에 도착한 천력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김대감의 상단은 거대한 성 같았고 수백 명의 부하들이 있었지요. 오호, 소문의 주인공이 왔구나. 김대감은 천력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계집 하나가 지방에서 설쳐된다고 해서 궁금했는데 별 볼 일 없는 것 같군. 김대감께서 소인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요? 간단하다. 내가 지방에서 한 짓들 때문에 내 사업에 피해가 가고 있어. 그러니 당장 그만두고 물러가거라. 천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소이다. 소인은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정의? 하하. 세상에 돈보다 중요한 정의가 어디 있단 말이냐? 김대감이 손을 들자 수많은 부하들이 천력을 둘러쌌습니다. 하지만 천력은 전혀 겁내지 않았지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군요.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천력의 부하들은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그동안 단련된 솜씨로 맞서 싸웠지요. 특히 천력은 혼자서 수십 명을 상대했습니다. 이럴 수가. 저 계집의 힘이 어찌 저리 센 것이냐. 김대감이 놀라는 사이 천력은 이미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인정하시겠소? 소인의 뜻을 꺾을 수는 없다는 것을. 으악. 김대감이 항복하려는 순간 갑자기 관아의 포졸들이 나타났습니다. 천력이라는 자를 체포하라. 뒤에서 음모를 꾸민 것이었습니다. 김대감이 미리 관리들과 짜고 천력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지요. 마님, 위험합니다. 부하들이 천력을 지키려 했지만 너무 많은 포졸들이 몰려왔습니다. 천력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포졸들과 싸우면 반역죄가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소인은 저항하지 않겠소이다. 대신 정당한 재판을 요구하오. 천력은 자신 있게 포박당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한양의 감옥에 갇힌 천력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큰 시련이었습니다. 한양 관아의 감옥에 갇힌 천력 주변에는 삼엄한 경비가 붙었습니다. 김대감과 부패한 관리들이 천력을 영원히 없애버리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김대감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천력은 조금도 절망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이 기회에 한양의 부패 세력들을 모두 드러낼 생각이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천력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다른 죄수들을 도우며 희망을 잃지 않았지요. 감옥에는 여러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도 많았지요. 나으리, 저희는 정말 억울합니다. 단지 세금을 낼 능력이 없었을 뿐인데 걱정하지 마시오. 곧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천력은 죄수들을 위로하며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한편 천력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국으로 퍼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천력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한양으로 몰려오기 시작한 것이지요. 처음에는 청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천력 마님을 석방하라. 우리의 은인을 함부로 가둘 수 없다. 그 다음에는 안성 사람들이 왔습니다. 천력 마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죽었을 것이다. 마님을 구해야 한다. 수원, 개성 그리고 천력이 도움을 준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의 함성이 한양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수천 명의 백성들이 관아 앞에 모여 천력의 석방을 요구했지요. 천력 마님 만세. 정의를 실현하라. 부패한 관리들을 처벌하라. 백성들의 시위는 날이 갈수록 더욱 거세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왔거든요. 관아 안에서도 관리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된 거냐? 백성들이 저리 많이 몰려올 줄은 몰랐는데 이러다가 큰일 나는 것 아닌가? 김대감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자칫하면 큰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었거든요. 설마 저런 계집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니. 밖에서는 백성들의 시위가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관아 문을 열어라. 천령 마님을 당장 석방하라. 우리가 직접 구출하겠다. 그때 감옥 안으로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문백이었지요. 천령 마님, 안녕하셨습니까? 이선비님, 어찌 여기까지 마님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문백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암행어사입니다. 암행어사라고요? 예, 그동안 마님의 행적을 지켜보며 조사를 해왔습니다. 마님이야말로 진정한 의인이시더군요. 이문백은 천력과 함께 지내며 그녀의 진면목을 파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감과 부패한 관리들을 처벌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지요. 어사출두. 이문백이 어사패를 들고 관하로 나가자 관리들이 모두 땅에 엎드렸습니다. 밖에서 시위하던 백성들도 조용해졌지요. 김대감과 관련 관리들은 모두 체포하라. 어사님, 저희가 무슨 죄를. 백성들을 수탈하고 천력이라는 의인을 모함한 죄가 크다. 이문백은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김대감의 비리와 부패한 관리들의 악행이 낱낱이 드러났지요. 또한 불법으로 세금을 거두고 뇌물을 받은 죄도 있다. 그리고 백성들의 재산을 강탈한 죄까지. 증거가 확실하자 김대감과 관리들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천력이 감옥에서 나오자 밖에서 기다리던 수천 명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천력 마님 만세. 우리의 은인이 돌아오셨다. 정의가 승리했다. 천력은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어주고 있다는 것이 고마웠거든요.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소인을 위해 이렇게 먼 길을 와주시다니. 이문백이 천력에게 말했습니다. 천력 마님, 이제 임금님께서 마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임금님이 소인을요? 네, 마님의 의로운 행동이 궁궐까지 알려졌습니다. 며칠 후 천력은 궁궐로 들어가 임금을 아련했습니다. 영조 임금이었지요. 창덕궁 대전에서 천력은 영조 임금을 아련했습니다. 머슴 출신이 임금을 만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요. 경이 바로 천력이냐? 소인이 천력이옵니다. 여인의 몸으로 이토록 큰 일을 해내다니 참으로 가상하다. 임금은 천력의 공을 인정하고 큰 상을 내렸습니다. 경에게 조선 전국의 상업활동을 관리할 권한을 주노라. 또한 특별히 정의품 상단대감의 지위를 내린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사실상 천력이 조선 최고의 상인이 된 것이지요. 머슴에서 대감에 오른 것은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전국의 시전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경히 관리하되 그중 3분의 1은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쓰도록 하라. 감사합니다, 전하. 그리고 경의 어머니에게도 정경 부인의 품계를 내린다. 천력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정경 부인이 되다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 경의 뜻을 받들어 조선 전역에 천력의 법을 시행하노라. 천력의 법이란 천력이 그동안 시행한 공정한 상거래 제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약한 상인을 보호하고 부당한 수탈을 금지하는 법이었지요. 임금의 상을 받은 천력은 이제 명실상부한 조선 최고의 상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천력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요.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제부터 조선의 모든 상업 활동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철력은 전국에 공정한 상거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약한 상인들이 강한 상인들에게 착취당하지 않도록 보호했지요.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장사를 시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겠습니다. 단 성공한 후에는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철력의 정책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조선 전체의 상업이 활발해지고 백성들의 생활도 나아졌지요. 그런 어느 날 철력이 고향인 청양을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 무덤에 성묘를 하러 온 것이었지요. 어머니 춘섬은 몇 년 전에 편안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소인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머슴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철력은 옛날 김판서 댁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미 폐가가 되어 있었지요. 김판서 댁은 어떻게 된 거요? 마을 사람에게 물어보니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철력 대감님이 떠난 후 김판서 댁은 점점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이 철력이를 너무 심하게 대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렸거든요. 김판서는 관직에서 물러났고 마님은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철력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옛 주인이었는데 김판서는 지금 어디에 계시오? 마을 끝에 작은 초가집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철력은 김판서를 찾아갔습니다. 초라한 초가집에서 홀로 지내는 김판서는 철력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철력이냐? 아니, 철력 대감님. 김판서는 철력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님 미안합니다. 그때 제가 대감님을 너무 모질게 대했습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철력은 김판서에게 생활비를 전해주었습니다. 이것으로 편안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대감님. 김판서는 눈물을 흘리며 철력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길에 철력은 이문백과 함께 말을 나누었습니다. 철력 대감님, 이제 모든 것을 이루셨군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조선의 모든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지요. 정말 훌륭한 마음가짐입니다. 그때 멀리서 말을 탄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철력의 부하였지요. 대감님, 급한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요? 북쪽 지방에서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합니다. 철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당장 북쪽으로 향하자. 우리의 곡식 창고를 모두 열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대감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철력은 다시 새로운 모험을 떠났습니다. 머슴 출신에서 조선 최고의 대감이 된 철력, 그녀의 의로운 행보는 계속되었지요. 몇 년 후 철력은 조선 상업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제도들은 후대까지 이어져 조선의 상업 발전에 큰 기여를 했지요. 또한 철력은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들 모두 철력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의로운 상인이 되었습니다. 돈을 벌되 정의를 잃지 말라. 성공하되 겸손을 잃지 말라. 그리고 언제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마음을 가져라. 철력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특히 철력은 여성들의 지위 향상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여자도 충분히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거든요. 신분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진정한 능력과 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철력이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철력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의로운 상인이자
백성들의 진정한 어머니였다. 머슴에서 대감이 되었지만 끝까지 백성들의 편에 서서 정의를 실현한 분이었다. 철력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신분이 낮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 정의로운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리고 철력이 세운 여러 제도들과 상단들은 오늘날까지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자신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철력의 철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